안녕하십니까? 0.1%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생각으로 투병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4대 원칙이죠. 투병의 어떤 안전 혈압, 안전 식단, 안전 운동,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안전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생각하는 것,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인간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차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를 피해야 하죠. 생각을 합니까? 나한테 차가 오면 차를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 생각을 하고 차를 피합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피하죠. 이게 바로 시스템 1이 작동된다. 자, 차가 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갓길이나 한쪽 길로 차를 피해 걸어간다. 이건 시스템 2가 될 겁니다. 자,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가 뭐 그냥 길을 걷다가 차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게 되면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죠. 어떤 식으로요? 그냥 차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냥. 그게 바로 시스템 1입니다. 즉각 반응.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라면을 끓일 때 냄비를 집었어요. 그런데 냄비가 생각보다 뜨거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냄비를 본능적으로 놓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시스템 1입니다. 그러면 시스템 2라는 것은 뭐냐? 아, 냄비가 뜨거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지? 발열 장갑을 끼고, 장갑을 끼고 냄비를 집는 게 낫지 않을까? 또는 뭐 행주라든가 또는 수건을 통해서 냄비를 집으면은 내 손이 다치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2의 시스템이 작동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1은 본능입니다, 본능.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거죠. 유전자에 각인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배고픔이 있겠죠, 배고픔. 배고픔은 시스템 1이 작동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투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단 조절할 거 아닙니까? 칼로리라든가 어떤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총량을 계산해서 오늘은 이거 먹어야 돼. 내일 또 이거 먹어야 돼. 라고 계산해서 그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맛을 많이 못 느끼죠. 제한식이니까. 그리고 풍족하게 먹지 못하죠. 제한식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뇌에서는. 아, 배고파. 아, 먹은 것 같지가 않네. 아, 족발 줘. 돈가스 줘. 아, 갈비 먹고 싶다. 아, 오늘은 라면 하나 끓여 먹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시스템 1이라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칼로리 총량을 계산해서 내 몸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유전자는 어떻게 돼요?
시스템 1이 발동된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 1이 발동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일단은 냉장고에 보관을 하죠. 그래서 다음 끼니 때 또는 내일 또는 음식이 상하기 전에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1만 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기를 사냥을 했어요. 고기를 사냥했는데 그때 당시 기온이 만약에 여름 기온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고기가 부패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부패가 되겠죠. 부패가 된다는 말은 고기가 상할 거란 말입니다. 고기가 상한다는 것을 인간은 알고 있겠죠.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배가 양이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고기를 꾸역꾸역 먹어도 되겠죠. 왜? 어차피 버리니까. 냉장고에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얼음이 없으니까. 그냥 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냥 먹게 되는 거는 뭐가 작동해요? 제2 시스템이 작동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 어렵게 잡았는데 내가 지금 배부르다고 이 고기를 남기게 되면 이 고기는 좀 있으면은 상해버려. 그러면 이거 버려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억지로라도 이 음식을 내 배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방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두 번째 시스템이 발동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스템은 나 배고파. 고기 먹어야지. 배가 찼는데 조금 더 먹어볼까? 양껏 먹은 게 좋잖아. 라는 게 제1 시스템이 발동하는 거고 제2의 시스템은 우와, 나 지금 엄청 배부르거든. 이제 배 터질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이거 남기면은 이 고기가 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을 수 있는 만큼 계속 한번 먹어볼까? 이게 바로 제2의 시스템이 가동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뇌의 구조예요. 인간의 뇌의 구조.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출근한다라는 생각을 뭐 깊게 생각을 합니까?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학생일 때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오늘 학교 갈까 말까 생각합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제1 시스템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제2의 시스템은 뭐냐? 자, 나 오늘 출근해야 돼. 출근하면 당연히 일을 하는 건 맞는데, 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까? 그 일을 처리함으로써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어떻게 나한테 주어진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내가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내가 우수 사원으로 뽑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제2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의 시스템은 나 오늘 그냥 학교 가야 돼. 이 본능적으로 말하는 게 제1의 시스템이면은 제2의 시스템의 발동은 야, 오늘 학교 갈 건데 오늘 어떻게 공부하지? 이걸 어떻게 더 진도를 뽑아가지고 내가 어떤 성적을 내서 이 성적을 낸 다음에 내가 어떤 학교를 진학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성적만큼 내가 올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제2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1과 시스템 2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동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 시스템, 이러한 추론하는 시스템이 바로 인간의 뇌의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은 이러한 뇌 구조가 없어요. 기본적인 학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강아지를 키우는데, 뭐 비닐봉지 같은 거를 막 바스락 바스락 만져요. 그러면 강아지들은 학습을 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내 간식 줄려나 보다. 이런 걸 학습을 하죠. 이런 거를. 근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짐승과 인간의 뇌의 시스템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냥 뭐 오늘 뭐 두서없이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인간에게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있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들었고, 자, 시스템 1은 어떻게 돼요? 본능적이다. 그러면, 시스템 2는 뭐예요? 추론적이다.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을 많이 하니까 에너지도 많이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이런 말 하죠. 야, 너 그냥 함부로 내뱉지 말고 좀 생각을 하면서 내뱉어.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바로 안전 생각입니다, 안전 생각. 안전 생각에서는 본능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뭐 신장병을 앓았을 때는 아마 3기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3기에서 4기로, 4기에서 5기로 넘어갈 때 제2의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저한테 혈압이 좀 높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아요. 점점 나빠지고 있네요.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대답을 들었을 때 제2의 시스템이 가동됐더라면 내가 왜 고혈압이 생기는지, 내가 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내가 신장병이 왜 악화되는지를 미리 추론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추론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내가 뭐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뭘 나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어? 신장이 나빠질 수 있냐.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거를 그때 알았더라면, 시스템 1을 본능적으로 멈추고, 시스템 2를 가동을 해서 내가 왜 고혈압이 발생되는지, 내가 왜 신장병이 악화되는지,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추론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설명드린 겁니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는 안전 생각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우리가 투병을 할 때 시스템 1을 가동할 것이냐, 아니면 시스템 2를 가동할 것이냐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안전 식단이라든가 또는 뭐 혈압, 운동 이런 걸 설명할 때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길게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식단하세요 라는 시스템 1의 대답보다 추론해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임상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한 다음에 안전한 원리들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이 투병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4대 원칙에서 마지막 안전 생각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1이냐, 시스템 2냐, 이 차이가 내가 투병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시스템 2를 가동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돼요?
아, 이 개밥 같은 식단. 이걸 먹어야 돼? 어? 오늘 나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이런 날에 치킨 한 마리 뜯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야,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은 누구 생일인데? 오늘은 내 생일인데. 어? 이런 생일날에 그래도 좀 칼질도 하고 좀 좋은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시스템 1이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당연히 보상 받아야 돼. 어?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투병을 열심히 하면은, 일단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이 뭐예요? 투병하는 사람들은. 검사 기록치밖에 없죠. 아, 더 이상 악화 안 됐습니다. 아, 수치가 안정적이네요. 그런 게 보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는 보상은 뭡니까? 어? 한 번쯤은 족발도 먹고 싶고, 한 번쯤은 김치찌개에 밥도 말아 먹고 싶고,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 싶고, 스테이크집 가서 칼질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 뭐 특별한 날에 랍스타라든가 킹크랩이라든가 이런 것도 뜯어보고 싶고, 그러는 게 보상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사기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깃은 어떤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어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투병이 남을 위해서 합니까? 본인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이 없어도 그거를 지속해야 한다. 그 지속하게 해주는 원리가 뭐다? 바로 시스템 2라는 것이죠. 이해 안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개념을 조금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이런 안전 생각에 대해서 정립이 되어 있고, 그걸 토대로 지금 투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꺼내서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약간은 좀 버벅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문서화 시켜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2를 또 시스템 1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어마어마하죠. 설명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자, 기본적으로 시스템 1을 설명을 드렸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투병을 할 때, 시스템 2는 추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능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입증하면서 생각하고 실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론을 해야 되는 제2 시스템이 발동을 하는데 우리가 진료를 보면 어떻게 돼요? 길어야 10분이잖아요. 보통 짧으면 2, 3분 안에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2, 3분 안에 이런 추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2를 발동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명의 의사가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환자를 하루에 다 진단을 내리고 진찰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 2를 가능해서 다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뇌의 총량의 법칙입니다. 우리 뇌는 하루 쓸 수 있는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자, 그 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00m를 20초에 뛸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m를 30초에 뛸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m를 1분 안에 뛸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100m를 뛰어보세요 하면 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뛰겠죠, 1분 안에. 근데 100m를 하루에 1000번을 뛰어보세요.
하면 어떨까요? 뛸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총량의 한계입니다. 총량의. 내가 하루 달릴 수 있는 총량의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m 뛰는 건 쉬운데 1000번을 뛴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불가능이라는 거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내가 한 명의 환자를 진단하고 진찰하고 통계 내고 집계 내는 것은 쉬워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10명의 환자, 50명의 환자, 100명의 환자를 끊임없이 봐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서 진찰하고 진단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멍해져요. 왜? 뇌도 총량이 있으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생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찰을 보고 진료를 볼 때 어떻게 돼요? 3분에서 10분 사이에 그 시간 안에 제2의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추론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질병에 대해서, 신장병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을까요?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음. 왜? 나는 혼자지만, 나는 한 명의 환자일 뿐이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환자 중에 한 명일 뿐이라는 겁니다.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추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뇌는 총량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이론이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감안을 하고 진료를 볼 때 미리 추론을 해서 나의 문제점들, 나의 질문할 것들을 정리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전 생각에 대해서 하자고 본다면은 끊임없이 이론적인 것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금방금방 흐르죠. 별 내용은 아닌 것 같아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 2의 기반은 논리적과 비판적 근거의 중심에서 사고한다.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생각. 추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병을 할 때는 본능적인 생각보다도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한 다음에 투병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 생각, 안전 식단, 어떤 수치들을 정형화하려고 하지 않죠. 찾아보세요. 공부해보세요. 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머리 아프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찾는 것 자체가 이미 제 두 번째 뇌의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자신의 투병을 위해서 자신의 뇌가 추론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추론을 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멍해지기도 하고요. 머리가 하얘지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뇌의 총량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면 시스템 2가 시스템 1으로 작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추론하는 것이 어렵지 이 추론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본능적이게 되고 즉각적이게 되고 굉장히 최적화된다는 것이죠. 제2의 시스템이요. 아시겠죠? 이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2의 기반으로 우리는 투병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안전 생각의 기본적인 핵심이다. 이제 요약한 걸 이제 보십시다. 본능이나 감정이나 관성이 아닌. 난 원래 성향이 이래. 나 원래 생각하는 거 싫어해. 야, 그냥 일이면 일이고 이면 이지. 왜 삶을 생각하고 살을 생각해? 왜 의심하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투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론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반박하고, 계속 입증하고, 이러한 것들이 순환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논문이나 임상 데이터,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로 모든 선택과 행동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은 뭐예요? 자기가 분석하는 거죠. 간접적은 뭐예요? 남이 해놓은 결과물을 갖다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설명드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어떤 강의라든가 또는 논문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게 아닌 간접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입증을 하고 예방을 함으로써 우리 투병의 시스템이 시스템 2로 발동되고 있다. 이것은 수동적 반응이 아닌 추론하는 기능, 바로 능동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요약본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극한 투병 상황에서도 투석을 절환할 것인가 아닌가, 또는 합병증 또는 투병을 할 때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추론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방어하고 차단한다는 뜻이죠. 이해 가십니까? 내가 이제 병원에서 투석하자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투석하기 싫어요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론을 하는 겁니다. 아니, 주장만 하지 말고요. 아니, 의사가 수치를 보고 이제 투석을 시작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투석하기 싫다고 자기가 주장을 했죠. 주장을 하면은 시스템 2를 가동을 해야죠. 그래서 생각을 해야죠. 내가 어떻게 하면 투석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심혈관 질환에서 합병증을 오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런 투병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입증하고 반박하고 모든 것들이 뭡니까? 바로 시스템 2를 작동해서 안전생각화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생각의 투병입니다. 이해 가신가요? 막무가내로 나 투석 안 해. 막무가내로 나 투병할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안전생각이라는 것은. 과학적이나 의학적인 논리로 A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안 된다고 할 때 이게 왜 안 되는지, 이걸 되게 하려면 이론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를 찾고 생각하고 반박하고 추론하고 입증하면서 우리는 그걸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것들이 바로 계속 반복하는 게 투병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 설명하는데 이제 이것도 짧게 설명했다고 했는데 벌써 30분이 흘렀어요. 30분이. 자, 두 번째는 노이의 선실행이라는 뜻입니다. 뭔 말일까요? 노이의. 내가 투병을 함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지 않는다. 왜? 의학적인 논리가 입증됐기 때문에. 자, 이 말이 뭐냐면요. 노이의 선실행. 이해가 안 되면은 실행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거 이해 안 되는데 해야 돼? 아니, 이거 병원에서 투석하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투석 준비하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나 지금 사기인데 1년 안에 투석해야 된대.
나 지금 3기인데 3년 안에出석해야 된대. 내가 투병한다고 달라질 수 있어? 이해가 안 되는데 실행을 못해, 실행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내가 투병을 함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의학적인 논리가 입증됐기 때문에. 자, 수많은 사람들이 투병에 실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투석에서 투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투병을 안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의사 진찰을 안 받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병원에서 그 사람들 해코지 했을까요? 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들도 2기가 있을 거고 3기, 4기가 있었을 거예요. 투석하기 직전에는 5기인 상황이 있었을 거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은 투석으로 진행이 됐을까요? 음. 자, 제가 지금 3년 동안 투석을 안고 버틸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제2의 시스템 말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건 내가 5기 환자인데 3년 동안 비투석으로 투병하는 사례를 입증한다. 이게 뭡니까? 병원에서는 투석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5기 환자인데 3년 동안 비투석으로 투병하는 사례를 찾아서 입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 가십니까? 저는 투병을 함에 있어서 먼저 실패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봤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어떻게 하면 투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석으로 이어지는지, 어떤 사람은 1개월 만에 투석을 진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투석을 진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투석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봤어요. 이래서 투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투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내가 투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저의 사례를 듣는 것 뿐이에요. 제가 왜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봤을까요? 실패한 사람들의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만이 제가 실패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기억도 거의 안 나거든요. 왜 기억이 안 나냐면 그걸 출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이미 제 선에서 끝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창기 때 이제 그런 사례들을 쭉 이제 찾아서 검토하고 확인하고 뭐 논리를 입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래서 실패했구나. 이래서 실패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안 이상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과연. 아니, 왜 그걸 지금 기억을 안 합니까? 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뇌의 한계가 있어요. 뇌의 총량의 한계가. 어? 그거 말고도 기억할 게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신장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저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들을 답을 하기 위해서 또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제 뇌는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소중한 시간과
내의 총량을 안 좋은 부분에 할당하기가 싫다라는 거죠. 어? 왜 이미 처음에 다 정리해 버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맨날 안 좋은 이야기만 한다면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어?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이겨낼 겁니다.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라는 거를 제가 입증하고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나약하고 무너지고 망각하고 자신 없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제2의 시스템을 발동을 해서 생각해서 그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는 확률을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투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되게 하는 방법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나쁜 사례를 찾아서 그러한 리스크, 그러한 문제점, 그러한 위험 요소를 먼저 차단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경우의 수들을 다 또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기쁜 마음이 들겠죠. 희망적이게 되겠죠. 당연히 다른 투병자들이라든가 또는 병원에서는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어려워요. 투석하셔야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은 나만큼은 그 직전까지 가기 위해서 그 전에 제2의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투석을 안고 살아가는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그 1%, 내가 그 0.1%의 확률이 당첨된다라고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남이 시킨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자기의 투병을 실질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참 어렵고 멋있고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자기가 투석을 하더라도 또는 투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인생을, 자기의 투병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 움직인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2의 시스템을 무한대로 가동을 해야죠. 내가 쓸 수 있는 총계만큼, 총력만큼.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본다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이 투석을 안 했다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은 그 사람은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의사한테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 설명 받을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한 사례들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다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투병해야 된다. 선실행해야 된다라고 안전 생각의 원칙으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정해놨죠. 나한테 그래요, 나한테. 제가. 0.1% 너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러한 논문, 이러한 사례들,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너가 그걸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걸 해야 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그걸 해야 된다.
라고 박아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보다 실행을 우선하는 학습이라는 기능을 가동시켜야 된다. 왜?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으로 영상을 대체하기 싫은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고 싶은 거, 알려드리고 싶은 거.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했지만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실행을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완벽한 이해가 없어도 과학적 또는 임상적 근거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루틴은 즉시 실행한다. 그래서 제가 식단을 이야기할 때도 조선시대를 예로 들었고 또 지중해 식단이라든가 뭐 다이어트 식단이라든가 장수 식단이라든가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먹은 그렇게 오랫동안 먹은 음식들, 안전한 음식들을 소개를 해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그거 먹는다고 장수한다는 입증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하지만 이미 그게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우리 인간의 역사가 입증해 왔잖아요. 어? 장수촌이라든가 장수마을, 장수나라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입증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실행하는 겁니다. 아, 내가 식단을 짤 때 이러한 식단, 이러한 식품군에서 안전한 식품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5기 환자인데 5년 동안 투석을 안 했다 하더라. 부러워는 하겠죠. 하지만 질투하지 말고. 그러면 나도 그 사람 사례처럼 돼야 되겠지. 근데 그 사람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5년 동안 투석을 하지 않고 투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입증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가정을 생각을 해서,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서, 확률을 계속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신장학도 공부하셔야 되고, 신장학이 아니더라도, 신장에 관해서 설명하는 모든 의사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자기의 지식이 넓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병을 할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과학적이나 임상적 근거로 입증된 결과는 즉시 실행해서 그거를 습관화한다. 그리고 행동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하는 거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쌓으면서 어떤 게 실패됐고 이 실패된 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것들이 바로 피드백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해가 온다. 그래서 이해가 어떻게 온다? 이해가 동반적으로 오면서 수치들이 정상화되어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 피드백, 이해의 순환 구조가 계속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 하나만 놓고 본다면 제2의 시스템 가동, 노이의 선실행, 이러한 짧은 문장이라든가 단어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풀어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세 번째까지 한번 더 해볼까요? 세 번째까지. 자,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전환점이.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나 오늘부터 투병해야 될 것 같아. 나 내일부터 투병해야 될 것 같아. 나 투병을 하는데 오늘부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 나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부터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 나 식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이론을 통해서 식단을 완성해야 될 것 같아.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돼, 전환점이. 자, 전환점이 있는데 우리가 동기부여가 있죠. 동기부여. 야, 나 하고 싶다. 야,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하고 싶다. 감정이 울컥해요. 야, 저 사람 참 슬프다. 응? 저 사람 참 안 됐다. 어? 아, 나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 야, 저 사람 저렇게 잘 됐네. 아, 나도 기쁘다. 나도 그렇게 투병할 수 있겠지? 이런 감정. 와, 그 사람 이렇게까지 했다고? 와, 나 감동받았어. 와, 막 나 울려. 가슴이 벅차. 어? 이런 느낌들. 오, 나 깨달았어. 와, 나 이거 진짜 몰랐거든?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 이런 설명하니까 나 깨달았어. 이러한 거를 무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시. 자, 이게 왜 무시를 해야 되냐면, 아니,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하냐. 아니,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감정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울림이라는 어떤 벅찬 느낌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공부를 하다 보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고? 무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동기부여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울림을 믿으셔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깨달음도 믿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다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벅찬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 자, 이걸 종합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떤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기부여가 되죠. 야,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돈 벌어야 되겠다. 야, 나 지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와, 나 사랑하는 느낌 받았어. 아, 좋아하는 느낌 받았어. 야, 이거 진짜 친구로서 너무 좋다. 어? 와, 나 이거 영화 봤는데 가슴이 벅차는데 감동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어? 와, 나 어떤 사람 강의를 들었는데 엄청 깨달았어. 와, 나 머리가 막 풍부해졌어. 어? 어때요? 이러한 것들은 쉽게 잊혀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휘발성, 살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살아 없어져. 어? 옛날에 연애했던 그런 연애 감정들, 옛날에 느꼈던 그런 감정들, 어? 또는 어떤 은혜를 받는다든가, 또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든가 하는 이런 벅찬 느낌들, 어떤 나의 고민, 또는 어떤 풀리지 않는 그 공부에 대해서 성취를 하고 합격을 하고 깨달았을 때 그 기쁨들,
그게 지속이 되십니까? 그러한 것들은 날라가 버린다는 거죠. 날라가 버려.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뭐다?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 어? 나 동기부여가 없는데 투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투병을 해야 되겠어. 내가 투병을 하는데 기쁜 마음이 안 들어. 기쁜 마음이 안 들어도 나는 오늘 투병을 해야 될 것 같아. 투병을 하는 오늘 전환점이 있어요. 어때요? 내가 투병을 하는 데 있어서 벅차지가 않아. 감정이 없어. 울림도 없고. 근데 어떻게? 오늘부터 할까? 오늘부터 해야 되겠지? 라는 전환점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신장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해가 안 돼. 깨닫지를 못해. 어떻게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석하지 않는 투병자들의 모습을 따라하는 거죠. 따라한다는 건 뭡니까? 그게 바로 전환점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 뭐 좋은 일로 어떤 오프라인 자리에서 모임을 통해서 만났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다 전환점이 있어서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가적으로 전환점이 있어서 만나게 돼서 결국은 나 당신 때문에 동기부여 얻었다. 또는 당신이 나의 영상에 응원의 댓글을 달아줘서 내가 힘이 나서 영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찍을 수 있었다. 이러한 동기부여라든가 감정을 나누고 울림도 얻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시간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영원하지 않다. 즐길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투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투병을 이제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게 우리의 이제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휘발성이 있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만 인지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환점 세팅은 리셋 포인트. 말은 참 이쁘죠. 리셋 포인트. 전환점을 환경을 만들고 자기 계획을 반복적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무한적으로 계속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힘들었어. 나 오늘 투병하기 싫었어. 그래, 인정할 건 인정하라는 거죠. 나 오늘 현타 왔어. 나 오늘 이 식당 개밥 같아서 먹기 싫었어. 인정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인정을 하고 바로 전환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나 이거 개밥 같이 싫었어. 하지만 내 투병을 위해서 다시 오늘 시작해보자. 다시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라고 반복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환점 세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병을 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들, 실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좌절하고, 실패하고, 무기력감이 들고,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가 한 번만 옵니까? 한 번을 버텼는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이 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이 오고, 그 다음에 수십 번이 온다니까, 이게. 성질은 날대로 났는데,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 왜? 그 사람들은 투병을 안 하잖아요, 투병을. 그래서 우리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나마 있는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물어뜯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 팀에 한 팀. 제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들 저는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은 몇 명 안 되시지만은 저한테 제 카페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저의 소중한 팀원이에요, 팀원. 네? 그래서 저도 좌절하고 저도 실패하고 무력감
드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제 카페 회원 선생님들도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많은 역량들을 해 드리려고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감정적 동기부여가 아니라 전환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습관화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계속 생각하는 말이잖아요. 전환점을 생각해라. 그럼 전환점 생각은 어떻게 해요? 제2의 시스템을 발동시켜라. 그래서 제1의 시스템 본능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투병이라는 것은 제2의 시스템을 발동해서 이 출현하는 자체를 제2의 시스템처럼 본능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재밌어요. 하다 보면.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재밌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전환점 세팅은 실질적으로 장기 투병의 실질적인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엔진이 되는 거죠. 엔진이. 그래서 저는 그걸 3년 비투속을 하는 걸 입증을 했죠. 이제 앞으로는 4년, 앞으로는 5년, 그리고 10년까지 버티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오늘은 더 할 이야기도 많은데 너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세 번째까지 일단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